급히 나가봐야 돼서 그러는데 실험 들어가야 된다고 네가 대충 좀 쳐주라 대신. 미안해, 부탁 좀 한다. 진짜 누구든 괜찮으면 너라도 들어줄까? 드라마와 원작의 경계를 넘나드는 깊이 있는 분석. 오늘은 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 2회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찬란한 복선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처받은 두 남녀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7년이라는 시간 속에 박제된 거짓과 그 거짓을 뚫고 나오려는 진실의 사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정교한 거짓말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7년 전 사고로 연인 혁찬을 잃고 시간이 멈춰버린 여자, 하란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형형색색의 빛깔이 아니에요. 혁찬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하란의 삶은 온통 잿빛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죠. 유능한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 올렸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하란의 일상은 그야말로 정막 그 자체였고 그녀는 스스로를 그 슬픔의 감옥 속에 가두어둔 채 살아가는 것 같네요. 그런 그녀 앞에 선우찬이라는 남자가 나타나면서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회까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나 할머니 나나의 등장이었죠. 손녀의 메마른 삶에 어떻게든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던 할머니는 우찬과 하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이 적막한 하란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어 두 사람을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억지로 인연을 엮어주려 하죠. 하란은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우찬에게 사과하지만 우찬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녀를 배려하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평화로운 식사 시간은 우찬의 갑작스러운 패닉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드라마는 아직 우찬이 왜 소리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찬이 귀를 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그가 7년 전 겪었던 그 사고의 잔상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식을 쏟으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우찬을 위해 하란이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는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소란 속에서 하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만년필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7년 전 혁찬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 믿었던 그 펜을 찾기 위해 빗속을 헤매는 하란의 모습은 정말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하란에게 그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친의 마지막 유품이자 그녀가 디자이너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정신적 지주였죠. 우찬은 그런 그녀를 보며 그깟 만년필 따위가 뭐라고 라며 모진 말을 내뱉지만 사실 이건 우찬의 진심이 꼬여서 나온 슬픈 외침이었을 거예요. 하란은 결국 우찬이 입혀준 옷까지 내팽개치며 차갑게 돌아섭니다. 주인공 하란은 생존자의 슬픔을 대변하는 캐릭터예요. 나만 살아남았다는, 나 때문에 그가 빛을 잃었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20대를 잿빛으로 만들었죠. 그녀에게 혁찬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사실은 허상이라면 어떨까요? 하란이 보여주는 강박적인 결백성과 무채색에 대한 집착은 사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방어기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 주인공 선우찬은 완벽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내면을 가졌어요. 7년 전 사고로 한쪽 청각을 상실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현재의 삶을 소중히 하려는 인물이죠. 그의 몸에 새겨진 타투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하란을 만난 이후 그의 메멘토 모리는 지독한 짝사랑의 고통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진실이 하란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의 눈빛이 참 안타까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드라마가 아직 말해주지 않은 하지만 2회까지의 단서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독한 추리 섹션입니다. 7년 전 보스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란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강혁찬과 지금 눈앞의 선우찬, 이 두 남자는 보스턴 공대 시절 룸메이트였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회까지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혁찬은 하란이 믿고 있는 것처럼 순정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혁찬은 한국에 하란이라는 여친을 두고 보스턴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하란은 이를 전혀 몰랐던 것 같네요. 하란이 받았던 수많은 편지와 정성스러운 답장들, 그것은 사실 혁찬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우찬은 혁찬 대신 하란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혁찬을 연기해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란이 사랑에 빠졌던 그 섬세한 문장들, 고민 상담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들은 모두 우찬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하란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 만년필조차 귀찮아하는 혁찬을 대신해 우찬이 직접 매장을 수소문하고 하란의 이름을 새겨넣은 우찬의 진짜 선물이었던 거죠. 더욱 소름 돋는 지점은 7년 전 폭발사고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찬이 친구의 연인을 대신 사랑하게 된 괴로움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때 그를 살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하란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우찬의 영혼을 붙잡았겠죠. 하지만 하란은 반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찬 때문에 혁찬이 죽었다고 말이죠. 결국 하란은 7년 동안 혁찬의 껍데기를 그리워했지만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녀를 디자이너로 일어서게 했던 모든 실체는 선우찬이었다는 비극적인 반전이 숨어있는 셈이죠. 우찬이 2회 마지막에 3개월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봄소풍 같은 연애를 제안한 것은 자신이 친구의 사랑을 가로챘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곁에 두기 싶은 갈망에 뒤섞인 마지막 발악이었을 것 같네요. 결말에 다다르면 하란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추억이 모두 조작된 것이며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우찬이 사실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문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예요. 자신의 7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제목이 찬란한 너의 계절인 만큼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우찬은 하란에게 말하겠죠. 기억이 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란 또한 7년 전의 망령에서 벗어나 지금 눈앞에 있는 진짜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찬란한 마무리를 기대해봅니다. 찬란한 너의 계절은 결국 진실된 소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껍데기뿐인 연인보다 영혼을 어루만져준 타인의 위로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죠. 드라마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보스턴의 그날 밤. 폭발음 속에 묻혔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하란과 함께 울고 웃게 될 것 같네요. 오늘 분석한 2회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드라마 시청에 더 기쁜 맛을 더해드렸길 바랍니다. 과연 하란은 만년필을 되찾고 그 안에 숨겨진 우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진실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소름 돋는 해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계절에 만나요.